여러분, 올 1월에 들어와서 말입니다. 기업들이 회사채 발행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벌 대기업부터 시작해서 이게 신용도가 좋은 대기업까지 너도 나도 지금 회사채를 발행을 해서 현금을 모으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전월 대비 1월입니다. 1월 회사채 발행 증가율입니다. 무려 69.02%입니다. 엄청나죠? 네. 이 말은 기업들이 지금 어떻게 하든 자금 확보를 하겠다. 지금 자금 확보를 하지 않으면 회사의 생존까지도 위험해진다. 이런 생각이 가득 찬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현금에 대한 어떤 이 갈구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진짜 놀랄 노짜입니다. 이게 지금 12월에는 회사채 발행 규모가 3조 4,019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 1월에는 5조가 넘어섰어요. 5조 7,500억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월 대비해 보면 2조 3,481억 원인데 증가율이 69.02%입니다.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죠. 지난 3개월하고 평균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3개월 10월에 3조 6,871억 원, 11월에 2조 8,322억 원, 그리고 12월에 3조 4,019억 원, 3개월 평균과 비교해 봐도 거의 70%, 69%, 70%가량 늘어난 규모입니다.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죠. 물론 여기에는 채권 시장이 이제 좀 안정화 추세로 접어드는 것도 그 이유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레고랜드 사태 후에 말입니다. 지금 채권 발행을 할 수가 없었어요. 레고랜드라는 게 결국 강원도에서 채권 보증을 했으나 나 이거 못 갚겠다 하고 시작된 이 채권 시장의 위기는요. 10월, 11월, 12월 동안 강탈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조금 벗어난다고 봐야 되나요? 벗어난다고 봐야 되나요? 왜냐하면 레고랜드 사태가 있기 전 지금 9월에 5조 3천억 원이었죠. 이거보다 많습니다. 8월에 5조 4천억보다 더 많습니다. 7월에 6조 4천억보다는 적습니다. 그렇지만 5조 7,500억 원이라는 1월의 채권 발행은요. 뭔가 신호탄을 보내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예상을 합니다. 물론 채권 시장이 안정이 돼 있다면 채권 시장에서 적어도 8조 9조 원을 자금을 조달해야 되겠죠. 지난 1월만 하더라도 8조 8천억 원, 2월에도 8조 9천억 원이죠. 4월에도 8조 5천억 원. 이렇게 채권 시장에서 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했었는데 이게 위기에 빠지고 나서는 자금 조달이 굉장히 어려워졌었거든요. 그래서 1월에 너도 나도 득달같이 지금 자금 조달에 나서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말입니다. 기업들은요.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큰 위험에 빠뜨려질 수도 있거든요. 당장 말입니다. 여러분 롯데 아시죠? 롯데. 롯데건설 진짜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롯데건설은 회사채 발행을 2,500억 원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절반의 성공을 했어요. 왜? 여러분 보시다시피 2,500억 원의 롯데건설의 회사채 발행은요. 기관 투자가들이 400억 원을 사줬고요. 채안펀드 정부가 운영하는 거죠. 1,200억 원을 사줬습니다. 그리고 산업은행이 900억 원을 사줬습니다. 그래서 회사채 발행에 성공은 했어요. 그러나 시장을 딱 보니까 이거 채권시장 아직 불안이 굉장히 크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2,500억 중에 채권안전펀드 여기에서 1,200억 원을 감당을 했고요. 산업은행은 또 정부잖아요. 사실상 그죠. 산업은행에서 900억 원을 감당을 해서 사실 2,500억 중에 2,100억 원을 정부가 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기관투자가는 400억 원밖에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니까 불안한 것은 사실이에요. 채권 시장이. 그렇지만 지금 이 순간 기업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을 못하면 평균이라는 게 있잖아요. 평균. 적어도 8조 가량 9조 가량은 시장에서 계속 자금 조달을 해서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운영 자금을 돌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난 3개월 동안 돌리지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1월에 지금 많이 발행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체한펀드가 있을 때 빨리 발행을 해서 현금을 쌓아놓자 하는 생각도 굉장히 강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인지 말입니다. 여러분 대기업이고 이게 뭐 어느 정도까지 재벌 기업이고 모두가 다 지금 발행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지금 다소나마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인지 보세요. KT도 1,500억 원 채권 발행하겠다 내놨죠. 이마트도 2,000억 원, 포스코도 3,500억 원, LG화학은 무려 4,000억 원입니다. 롯데제과도 1,500억 원 발행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LG유플러스, 신세계도 1,000억 원씩 각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GS에너지도 1,700억 원의 채권 발행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월에 지금 채권 발행 안 하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채권 안정 펀드가 있을 때 빨리 발행을 해서 롯데건설이 채권 발행에 성공한 것처럼 우리도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기조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본물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본물이라고. 그런데 금리는 굉장히 높습니다. 금리 지금 상관없습니다. 사실 말입니다. 지금 금리 쉽게 말하면 국고채하고 회사채 차이를 보면 말입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회사채 A- 신용등급이 A-입니다. 국고채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 파란색이거든요. 차이가 266bp가 차이가 납니다.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죠. 쉽게 말하면 국고채 금리는 3%대인데 지금 A- 회사채 금리는 적어도 6% 7%대예요. 7% 더 넘어갈 때도 있고요. 그러니 이게 266bp가 차이 나는 것도 어쩌면 당연합니다. 1bp가 0.01% 차이거든요. 그러면 266bp는 어마어마한 차이라는 걸 보이시죠? 게다가 AA- 회사채 AA- 검은색입니다. 검은색도 국고채하고 비교해 보면 말입니다. 179bp가 차이 납니다. 이게 3년물 기준이거든요. 3년물 기준. 국고채는 일반적으로 회사채는 3년물 기준이고요. 국고채도 3년물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됐다는 것은 결국 말입니다. 금리하고 상관없다. 뭐 SK텔레콤이 5%대 중반에 회사채 발행을 해서 성공을 했잖아요. 2,500억 원을 말입니다. SK텔레콤이 그럴진데 다른 데도요. 금리는요.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올라가는 거 이게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돈을 구할 수도 없는 판인데 금리가 대수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오죽했으면 말입니다. 회사채를 발행을 했잖아요. 그러면 주변에서 축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금리가 7 내지 9%면 이게 솔직히 눈 튀어나올 정도잖아요. SK텔레콤이 5.4%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데 나머지는 뭐 SK해운이나 SK 매직이나 SK 에코플랜트나 다 전부 다 7 내지 9%대의 회사채를 발행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축하받을 일이라고 이야기하니 얼마나 시중에 자금이 급한지 아마 알 수 있을 겁니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BBB 이상에 속하는 신용등급을 가진
대기업들의 회사채는요 적어도 8 내지 9%입니다. 8 내지 9% 엄청나죠. 8 내지 9%인데 어떻게든 받았으면 좋겠다. 받았으면 좋겠다. 돈줄이 말라서 기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지금 빠지고 있고 자칫 잘못하면 유동성 위기 때문에 흑자도산에 대한 어떤 상황까지 몰리게 되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안 되겠다. 어떻게든 빠르게 금리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지금 회사들은 너도 나도 지금 현금을 구해자 이런 생각에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1분기 만기가 되는 회사채 규모 3월까지 14조 6,872억 원입니다. 적지 않죠. 1월에만 4조 1,782조 원이나 되고요. 2억 원이나 되고요. 2월에는 더 큽니다. 6조 6,085억 원입니다. 3월에는 3조 8,960억 원이고요. 굉장히 장난 아니죠. 그런데 지금처럼 지금 회사채가 1월에만 5조 정도 시장에서 조달할 수 있다는데 이래 갖고 되겠나. 사실 힘들잖아요. 근데 문제는 회사채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회사채만 있는 게 기업보험도 있습니다. 기업보험은 더 많습니다. 1분기 보면 말입니다. 기업보험이 1월에만 52조입니다. 52조 8,600억 원입니다. 게다가 2월에는 46조 6,882억 원이고요. 3월에는 37조 84억 원이나 됩니다. 적지 않죠. 1, 2, 3을 다 합치면 1분기에 지금 만기가 되는 기업보험은 136조 5,572억 원입니다. 굉장하죠. 그러니 기업보험은 이게 이자도 더 넣고 만기도 짧잖아요. 이게 회사채는요. 이게 만기가 예를 들어서 1년 그리고 2년 그리고 3년 이렇게 연 단위로 회사채는 발행이 되고 또 금리도 좀 낮습니다. 그러나 기업보험은요. 뭐 90일짜리 3개월이잖아요. 그죠? 6개월짜리 180일짜리 뭐 1년 넘어가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기업보험 자체가. 게다가 금리 자체도 회사채보다 훨씬 더 비싸거든요. 회사채보다. 그러니 시중에는요. 지금 회사채나 기업보험에 대한 공포가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순조롭게 차환이 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회사채도 순조롭게 만기 연장이 되는 것, 차환, 이게 만기 연장이라고 얘기할 수 만기 연장이 되면 상관이 없고요. 기업보험도 마찬가지예요. 순조롭게 만기 연장이 되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순조롭게 만기 연장이 되려고 그러면 실물 경제가 좋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게 대출금리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나니까 또 기준금리가 말도 못하게 올라가니까 소비가 위축이 되고 있잖아요. 소비가 위축이 된다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거든요. 왜냐하면 매출이 늘어나야 되는데 소비가 안 되면 다시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안 사주면 기업은 더 실적이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나빠지는 상황이 지금 현재 계속되고 있고요. 이 상황이 얼마나 더 나빠질 것인가가 지금 기업들에게는 최악의 어떤 상황으로 몰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들은요. 이러다가 소매 판매가 엄청 떨어지고 경기가 위축의 속도가 빨라지면 나는 땅이 있어도 팔지 못하고 물건이 있어도 팔지 못해서 흑자도산을 하는 그런 상황을 맞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불안감이 시장에 팽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많은 기업들이 급하다. 지금 현금 못 구하면 안 된다. 정부가 채권안정펀드를 운영을 할 때 빨리 회사채를 발행을 해서 현금을 구하자. 그리고 현금을 쌓아놓자. 그래야만 최악의 위기를 대비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들이 기업들은 굉장히 강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지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제가 인위적으로 제 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나오는 지표들을 보면 기업들이 얼마나 지금 어려워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어려워하는 것이 점차 실적이 받쳐주지 못하면서 공포로 바뀌어가는 것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소매 판매에 대한 어떤 공포가 커지고 소매 판매의 공포는 결국 경기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게 시장의 예측치입니다. 여러분, 경기는 지금 생각했던 것보다가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이 좋지 않다는 뜻이에요. 실물 경제가 좋아져야 되는데 지금 실물 경제가 좋아지지 않는 모양새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지금은 돈을 쓰는 것보다가 돈을 모아두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직까지 자산시장이 얼마나 떨어질지, 부동산이나 주식시장이 얼마나 떨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요, 금값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금값이 올라간다는 뜻은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 경기 침체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게다가 대한민국은 지난 3분기부터 이미 침체에 접어들었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상황이 금값이 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상황 점점 더 악화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때문에 여러분, 돈을 쓰지 말고 현금으로 보유하는 것,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아주 중요한 시점이 됐다. 그 말씀 다시 한번 올립니다.